2025년 2월의 어느 추운 새벽, 박정호는 또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이어온 아침 출근 습관이, 은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생체 시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 민영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박정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면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아침 뉴스를 보는 것뿐이었다. 아빠,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잠이 안 와요. 딸 수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35살의 딸은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며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박정호는 묵묵히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낮추었다. 정호 씨,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내 민영이가 거실로 나와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4년간 쌓인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뭘 어떻게 하라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던가. 박정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매장관리직 등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거절의 답변뿐이었다. 나이가 많다,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인도에는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한때 자신도 저렇게 바쁘게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 여보, 나 나갔다 올게. 박정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도 딸의 짜증 섞인 한숨도 견디기 힘들었다. 어디 가시게요? 그냥 산책이나 하고 올게.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집을 나서는 박정호의 뒷모습을 보며 민영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한때 중견기업의 격리과장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하루를 그저 시간 때우기로 보내고 있었다. 영하 6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박정호의 뺨을 때렸다. 그는 목도리를 여미며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집에서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거리는 아직 어둑했지만 여기저기서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빵집에서는 구운 빵 냄새가 풍겨왔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빴다. 박정호는 무작정 걸었다. 과장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문득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치던 경비 아저씨의 인사였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제 그를 과장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종로에 도착했다. 새벽 6시, 아직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탑골공원 앞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박정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저기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아니, 오히려 피해 다녔던 곳이었다.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 생각했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번호표 나눠드립니다. 공원 입구에서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젊은이가 외치고 있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그의 뺨을 때렸다.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노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네, 어르신. 여기 58번이에요. 8시 30분에 아침 급식 시작합니다. 번호표를 받아든 박정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중견기업 격리과장 출신인 자신이 이제는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온 노인이 되어 있었다. 처음 오셨죠? 옆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박정호는 깜짝 놀랐다. 7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네, 처음입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는 3년 됐네요. 김영수는 박정호에게 자리를 권했다. 벤치에는 이미 여러 개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두는 거예요. 일찍 와서 자리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앉을 데가 없거든요. 박정호는 김영수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탑골공원의 풍경이 서서히 그의 눈에 들어왔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노인들, 누군가는 신문을 보고 또 누군가는 작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영수가 물었다. 4년 됐습니다. 중견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아, 회사원이셨군요. 저는 구청에서 30년 일하다 나왔어요. 김영수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죠.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없더라고요. 집사람은 자꾸 뭐라 하고. 박정호는 놀랐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기 저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나 싶고. 김영수는 공원 한켠을 가리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여기 오는 분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전직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죠. 박정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깔끔한 옷차림의 노신사도 있었고 허름한 차림의 노인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딘가 외로워 보이면서도 이곳에서 작은 위안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저기 계신 분은 이병철 씨예요. 중학교 교장 출신이시죠.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정태호 씨. 40년 동안 한의원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김영수의 설명을 들으며 박정호는 생각했다. 자신만 이런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모두가 한때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 아, 저기 오시네요. 김영수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다. 저분이 우리 공원의 산증인이에요. 강대식 회장님이시죠. 한때 중소기업 운영하셨다고 해요. 김영수의 말에 박정호는 더욱 관심이 생겼다. 강대식은 천천히 그들이 있는 벤치 쪽으로 다가왔다. 영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네, 회장님. 이분은 오늘 처음 오신 박정호 씨예요. 강대식은 박정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처음이시구먼. 어디서 일하셨소? 네, 한강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있다가. 아, 한강산업이요. 우리 회사하고 거래도 했었는데. 강대식의 말에 박정호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과거 거래처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강대식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다. 성실한 회사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힘들다던데.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퇴직한 후 회사는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작년에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때는 열심히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달라요. 강대식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방황했어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예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주식 시세부터 부동산 동향, 그리고 각종 노인 복지 정책까지. 마치 작은 경제 사전 같았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이게 내 하루의 낙이 됐지요. 박정호는 강대식의 수첩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꼼꼼한 필체로 적힌 메모들은 마치 현직에 있을 때 업무 일지를 보는 것 같았다. 회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기준금리 동결됐다던데. 김영수가 말을 꺼냈다. 응, 봤어. 그런데 이게 서민들한테는 좋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은퇴자들은. 강대식은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박정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라웠다. 이곳에서 만난 노인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시대에 뒤처진 노인들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었다. 박 과장님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강대식이 새 수첩을 꺼내 건넸다. 저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나도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깨끗한 종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공부해요. 신문도 읽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김영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때였다. 동쪽 하늘에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탑골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박정호의 얼굴을 비추었다. 처음으로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아침이 시작된 것 같다고. 그날 이후로 박정호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 그는 탑골공원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발걸음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박 과장, 오늘은 부동산 정책 새로 나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책이 이제는 그도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30년간의 격리과장 경험이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다. 박 과장님 덕분에 절세 방법 알게 됐어요. 손주한테도 알려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뭘. 겸손하게 답하면서도 박정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서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여보, 오늘은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아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이제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로 가득 찼다. 우리 아빠, 요즘 부쩍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들른 딸아이의 말에 그는 쑥스러워졌다. 그러고 보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달라진 것 같았다. 축 처져 있던 어깨는 조금씩 펴졌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다. 수첩은 어느새 절반이나 채워졌다. 경제 소식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배운 지혜도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인생은 말이야.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강대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오후, 그들은
여느 때처럼 공원 벤치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히 다과까지 준비하셨어요? 김영수가 물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인생 이막 스터디가 시작된 지 1년 되는 날이야. 강대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정호는 깜짝 놀랐다. 벌써 1년이라니.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마치 어제 같은데. 박 과장님 오신 이후로 우리 모임이 더 활기차졌죠. 맞아요. 특히 재무 관련해서는 박 과장님 자문이 큰 도움 됐어요. 동료들의 말에 박정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받은 게 더 많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노하우도 배웠고. 그때였다. 공원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아버지, 박정호의 딸 미연이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어머, 미연이 왔구나. 김영수가 반갑게 맞이했다. 이제 미연의 얼굴도 이곳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여기 오시면서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뵈러. 미연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대식이 천천히 일어나 케이크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 이제 우리의 새로운 1년을 위해, 우리의 새로운 1년을 위해 건배. 종이컵에 담긴 식혜로 건배를 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케이크의 촛불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아버지, 소원 빌고 불어요. 미연의 말에 박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소원이라고 해봐야 하루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뿐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기를. 촛불을 끄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강대식이 수첩을 꺼내들며 말했다. 새로운 계획이요? 응.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여기 탑골공원에는 우리처럼 방황하는 분들이 많거든. 박정호는 순간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목적 없이 공원을 서성이던 그때.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제가 아는 걸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작은 강의처럼 꾸며볼 수도 있겠어요. 이야기는 금세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를 해나갔다. 아버지, 저도 주말에는 와서 도울게요. 제 또래들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미연의 제안에 박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문득 하늘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한 달 후 탑골공원의 작은 정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인생이막 아카데미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에서 박정호가 연단에 서 있었다. 오늘은 퇴직금과 연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30년 격리과장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 청중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와, 박 과장님 강의 정말 좋았어요.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다음 주에는 제가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영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건강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강대식도 수첩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매주 수요일은 인생 이막 아카데미의 날이 되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던 참가자가 어느새 30명을 넘어섰다. 아버지,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볼까요? 미연이 제안했다. 유튜브라고? 네,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아버지 강의를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박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의 수첩에 새로운 계획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제목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 구독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미연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기뻐했다.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 채널은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었다. 특히 은퇴자를 위한 재테크 시리즈는 조회수가 매번 높았다. 박 과장님, 댓글 봐요. 다들 감사하다고. 김영수가 읽어주는 댓글들에 박정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아버지 연배신데 영상 보여드렸더니 매일 기다리신대요. 아버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어르신들의 멘토가 되셨네요. 미연의 말에 박정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오프라인 특강도 해보면 어떨까요? 강대식이 제안했다. 전국 순회 강연이요.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도전해보죠. 어차피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니까요. 모두가 함께 외쳤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일기장을 펼쳤다. 2년 전 나는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전국 순회 강연, 첫 번째 도시 부산. 박정호는 기차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옆자리의 강대식은 이미 부산 지역 노인복지관 연락처들을 정리해 두었다. 부산에서의 반응이 좋으면 다음은 대구, 그 다음은 광주. 김영수가 지도를 펼치며 계획을 설명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미연이 물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의 카메라맨을 자처했다. 그래도 이제는 덜 떨리는구나.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창밖으로 봄날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우리 팀 이름을 정하면 어떨까요? 김영수가 문득 제안했다. 팀 이름이요? 네, 우리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그럼 새봄은 어떨까요? 미연이 말했다. 모두가 눈을 빛냈다. 좋아요. 봄처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봄이었잖아요. 새봄 프로젝트. 박정호는 수첩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이제 우리도 스타트업이네요. 강대식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나이 든 청년 스타트업. 기차는 봄볕 속을 달려갔다. 그들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자, 오늘은 새봄 프로젝트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서울시민청 강당은 300명 가까운 청중으로 가득 찼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가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첫 강연, 대구의 노인복지관, 광주의 은퇴자 모임, 전국을 다니며 만난 2000명의 얼굴들,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유튜브 채널.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박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난 후 박정호는 탑골공원 벤치에 앉았다.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는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죠. 미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일어서려는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왔다. 저, 박정호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러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다음 달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 그러시군요. 박정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벤치에 앉았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다. 미연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세봄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에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두 은퇴자의 이야기. 댓글이 폭주했다. 저도 은퇴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설렙니다. 인생 이막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 박정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맸다. 이제는 세봄 프로젝트 대표로서의 새로운 출근이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대표님. 아내의 응원 속에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2년 후.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박정호는 갓 인쇄된 책 한 권을 들어 올렸다.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 세봄 프로젝트 이야기. 사무실에 모인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 그들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은퇴자들이 새로운 동료가 되어 있었다. 이게 다 과장님 덕분이에요. 강대식이 말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나저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면서요? 미연이 물었다. 아, 그래. 방송국에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KBS 다큐멘터리 팀이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시작하기 프로그램 담당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세봄 프로젝트가 전국의 은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은데요. 박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그가 은퇴를 앞두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6개월 후 오늘의 인생 다시 시작하기는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KBS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다.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개척하신 세봄 프로젝트의 박정호 대표님과 팀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가운데 박정호와 팀원들이 차례로 입장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만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의 많은 은퇴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세봄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예상하셨나요? MC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박정호가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더군요. 현재 세봄 아카데미에서는 매달 200명 이상의 은퇴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학생이었다가 이제는 선생님이 되었네요. 강대식이 말을 보탰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미연이 덧붙였다. 방송이 나간 후 세봄 프로젝트의 문의 전화는 폭주했다. 전국 각지에서 지부 설립 요청이 쏟아졌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연이 물었다.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거지. 그의 말처럼 세봄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각지에 지부가 생겼고 온라인 플랫폼도 확장되었다.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고 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